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 편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0페이지 필수예제 16-12번부터 이제 마지막 이론편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분 구간에 문자, 뭐 x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부를 쭉 하다 보면 t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적분 구간에 문자가 있을 때 그 식이 이제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해 적분이 되는 형태야. 이걸 다시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느냐. 특히나 문자 두 개가 섞여 있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t랑 x가 섞여 있는 형태를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형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양변을 미분하는 형태들은 공부하다 보면 많이 좋아지는데 오히려 아주 기본인 윗끝 아래끝이 똑같으면은 항상 그 적분값은 0이 된다. 요게 또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명심하시고 300페이지 16-1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 값을 구하세요. 그 값 어떻게 구합니까? f'x가 0이 되는 값을 찾은 다음에 좌우의 증가함수 바뀌는 걸 보고 그 값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식은요. 무조건 f0은 얼마입니까? 0이죠. 윗끝 아래끝 똑같으면은 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f'x를 구하니까 이 식에 그대로 1 더하기 코사인 x의 사인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는 0이 되는 값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사인 x가 0이 되는 거를 문제에서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뭐가 됩니까? 0이 돼도 되고, 왜냐면 사인 x 0이 돼도 되니까. 그 다음에 파이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파이가 돼도 되고, 맞나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서 사인 x가 0이 되는 점이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파이밖에 안 되겠네. 파이. 마이너스 파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뭡니까? 극값이 되는 후보고요.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원래는 증가감소를 판정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할 필요 없이 1 더하기 코사인 x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사인 x의 부호만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인 함수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리 또 뭐 더 가면 이렇게 되고 더 가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 2파이가 되고 여기가 파이가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니까 사인 함수는 여기서 양수였다가 음수가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됐다가 다시 음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사인 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f'x의 부호가 결정되고 fx의 증가함수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양수기 때문에 여기는 fx가 증가고요. 음수니까 여기는 감소고요. 다시 여기는 증가고요. 다시 감소가 돼서 0일 때가 극소값, 그 다음에 파이랑 마이너스 파이일 때 극대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0 이게 극소값이에요. 얼마입니까? 0이지요. 극소값. 그 다음에 f파이 이게 극대값입니다. f파이는 여기다가 파이를 집어넣는 거야. 파이를 집어넣는 거야. 이거 계산을 해야 되겠네.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질문이 이제 요 구하는 것은 fx가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분배 법칙 쓰시면은 얘가 sin t 더하기 sin t 코사인 t dt인데 지금 내가 f파이를 구하려면 그냥 파이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건 이제 아까처럼 미분했다가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한 형태가 아니라 함수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얘 구하게 되면은 사인 적분한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요. 이거를 0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은 뭐가 똑같냐면요. 2분의 1 사인 2t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사인 2t가 2 사인 코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코사인 2t가 되고 이걸 0부터 x까지 구하게 되면은 이 식은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x 0을 대입하게 되면은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함수 fx인 거야. f파이에다 파이 대입하면은 파이 대입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코사인 2파이는 1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그대로.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1 하니까 역시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f에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하게 됩니다. 뭐 똑같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파이 되면 그치? 일단 마이너스 파이. 근데 코사인 함수 어차피 y축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다 파이 집어넣나 마이너스 파이 집어넣나 똑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2가 돼서 얘 극대값이고 얘 극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자, 두 번째. fx가 극대가 되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극대가 되는 건 한마디로 미분에서 는영이 되는 값을 찾고 좌우에 증가해서 감소가 되는 요 순간을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고민할 거 없죠. f 프라임 x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윗끝 아래끝이 똑같을 수가 없죠. 무조건 x부터 x 플러스 1은 사이가 1간격이 나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fx를 구하는 값은 여기다가 x 플러스를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2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7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네. 얘가 는영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정리를 좀 하면은 이 식이 2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의 x세제곱 마이너스 7x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은 2의 x세제곱 마이너스 7x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보면은 여기가 빼기 1이 되고요. 요 앞에 게 2에 요걸 빼고 나면 이 나머지가 3x제곱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더 인수분해하면은 이 식은 3으로 묶어내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는영이 되는 값만 찾게 되면 그 값의 후보가 되는 건데 그걸 만족하는 x값이 뭐 아니면 뭐예요? 마이너스 2 아니면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나 1이 됐을 때 이 값이 2의 0제곱이 되는 거니까 1 빼기 1에서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무조건 양수이고. 그래서 질문이 극대가 되는 걸 구하는 거니까 잘 봐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만약 이 값이 1보다 커버리면 여기는 1보다 크고 1보다 큰 값은 전부 다 양수가 되고 이 값이 1보다 크니까 전체 값은 양수가 있어 그래프가 증가합니다. 여기는 감소합니다. 증가합니다. 극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따라 정답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적분 문제지만 전부 다 거의 다 지난 시간부터 지금 미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16단원 지금 내용을 하고 있고 이제 16단원 마지막 이론은 정적분과 부등식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요거는 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요. 요건 따로 이론 정리를 안 해도 무방합니다. 뭐 굳이 이론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직관적으로 파악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런 걸 사용하느냐? 여러분 필수 예제나 유제 보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보이세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증명한다는 거는 사실 보통 이제 그냥 딱 순수하게 시험의 관점에서는 학교 내신의 서술형 문제 한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증명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요. 뭐 수능은 100% 객관식 아니면 단답형이고 내신도 객관식 아니면 단답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증명 문제가 여러분의 평가 요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적분 값을 구하는데 계산할 수가 없어. 근데 최소한 이게 이 범위에 있는 것은 보이고 싶어. 얘를 계산할 수는 없어. 근데 이런 거 사이에 있음을 보이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또 유용할 때가 있거든요. 특정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어떤 범위, 뭐 양수냐 음수냐, 2하고 2 사이냐 이런 것만 확인해도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론을 굳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뭐 설명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x축에 대해서 요게 이제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fx가 항상 0보다 크면은 여기를 적분하게 되면 언제나 양수가 됩니다. 라는 겁니다. 0보다 크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네.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증명이 여러분 정수기 나와 있긴 합니다만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중요한 부분에 힘을 쏟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fx가 이렇게 되고 질문이 뭐냐면
F알파, F알파가 더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언제나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뭐 같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게 A부터 B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항상 위쪽에 있는 적분값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직관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X축이 있다고 치면은 위쪽에 있는 적분값은 이 넓이고요. 아래쪽 적분값은 요 넓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위가 크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양수나 음수인 경우 다 성립하는 걸 보이는 게 증명 과정인데 증명 생략하겠습니다. 네, 바로 요거 하면서 네. 미분하고 다르게 왜 적분을 이 단원에서 배우느냐. 항상 이런 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미분은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미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이 딱 나옵니다. 적분은 치환적분, 부분적분에서 계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범위를 찾는 거야. n이 자연수일 때 이 식이 성립함을 보이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적분을 1 더하기 x제곱분 xn제곱 적분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뭐 삼각치환하면 되긴 합니다만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모르고 뭐 쉽지가 않습니다. 적분은 0부터 1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0부터 1까지의 적분, 이것도 0부터 1까지 적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만들 수 있죠. 봐봐요. 그래서 n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인테그럴 xn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이제 분자에 있는 거를. 뭐가 됩니까?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이 식이 n 플러스 1분의 1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니까 이게 0부터 1이므로 그냥 이게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 꼴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보통 이제 해설지 같은 걸 보면은 그냥 물이 흐르듯이 이거는 이렇게 치환하고 이건 이렇게 변형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증명 끝.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왜 하고 많은 식 중에 그 함수를 떠올리지? 왜 하고 많은 식 중에서 그렇게 변형해야 돼?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경우는 지금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게 x의 n제곱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면은 x의 n제곱 적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적분 구간도 0부터 1까지니까. 그럼 이제 이 분모의 1 더하기 x제곱하고 2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1 더하기 x제곱은 x가 0에서부터 1까지 바뀌면 0이 되는 순간 제일 작은 이게 1이고요. 1이 되는 순간 제일 큰 2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분모에 있으면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은 부등호만 바뀌어서 2분의 1하고 1 사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이 성립하는 거죠. 1 더하기 x제곱의 x의 n제곱은 2분의 1 x의 n제곱과 그냥 x의 n제곱 사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적분해서 0부터 1까지 하는 거는 이걸 적분해서 0부터 1까지 하는 거랑 이거를 적분해서 0부터 1까지 하는 거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뭡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이게 뭡니까? 2분의 1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등호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x가 0이거나 x가 1이 됩니다. x가 0이 되면은 요 값이 1이고요. x가 1이 되면 이 값이 2가 되는 건데 0부터 1 사이에는 계속 0이거나 계속 1일 수가 없으니까 이 등호는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식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변형할지 고민하시고.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0부터 1까지 적분해 3분의 1하고 2분의 1의 사이를 물어봤네요. 이것도 어떻게 변합니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의 x의 이 지수가 복잡하지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요. 2사인 코사인은 사인의 2x가 됩니다. 이해되겠니? 그럼 이제 똑같이 요게 어느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순간 x의 1제곱이 되죠. 다시 1 더하기 사인의 2x를 x가 0에서부터 1까지 바뀐다고 치면은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1 더하기 0이니까 1이에요. 1. 1보다는 크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크면 사인이 제일 크면 얼마입니까?
1이지 1. 사인이 2, 3, 4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x가 제일 크면은 1인데 이게 호도법이라서 막 몇 파이가 아니어서 좀 혼동이 됩니까?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3분의 파이가 대강 3분의 3.14 땡땡땡이니까 대강 1.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3분의 파이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이 값이. 그럼 이 값은 sin 2x는 3분의 2파이 근처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2분의 파이보단 크므로 이 값은 언제나 최대값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x가 0부터 1 사이 변했을 때 sin x가 제일 큰 2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좀 빠른가요? sin 함수가 이른 함수야. sin 함수가 이른 함수야. 제일 클 때가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가 되면 얼마냐면 3.14 나누기 2니까 이 값이 1.5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이 1.5 얼마가 되는 순간 이게 최대값인데 x가 0부터 1 사이로 바뀌면은 2x는 0부터 2 사이로 바뀌니까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을 때는 1, 제일 클 때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 식은 x의 1 더하기 사인의 2x는 x의 1제곱과 x의 2제곱 사이 값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단 x가 0부터 1 사이니까 이 밑이 1보다 작죠. 그럼 지수가 작을수록 큽니다. 지수가 작을수록 큽니다. 알겠니? 지수가 작을수록 큰 거야. 이렇게 되고 나는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dx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dx를 하고 이거를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dx를 하는 거 사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뭡니까? 2분의 1 x제곱이고 1하고 0 대입하는 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3분의 1 x제곱에다가 0을 1 대입하는 값은 3분의 1이 돼서 정답은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16-14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연습 문제 풀겠습니다. 함수 fx가 구한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이면 이걸 만족하는 c가 구한 a, b 적어도 하나가 존재함을 증명하세요.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해 줄 텐데 첫 번째 평균값 정리, 두 번째 사이값 정리. 보통 우리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은 평균값 정리와 사이값 정리 많이 봤던 형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정적분의 평균값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 뭐냐면은요. 스몰 fx를 부정적분한 한 형태를 대문자 fx라고 하면은 이 식은 이거죠. b-a분의 대문자 fb- 대문자 fa 맞나요? 이 식이 지금 답은 이겁니다. 이게 이것인 것을 보이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현재 평균값 정리는 무조건 미분 가능하는 경우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값 정리야. 평균값 정리는 언제나 미분 가능한 경우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문자 fx가 미분 가능합니까? 미분 가능하죠. 왜냐면 스몰 fx가 적분을 했잖아요. 이걸 다시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스몰 fx가 미분 가능하니까 상관없어요. 스몰 fx를 적분한 형태는 반드시 미분 가능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스몰 fx가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스몰 fx를 적분한 형태는 언제나 미분 가능한 거죠. 얘가 존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가 뭡니까? 어떤 점 지나고 어떤 점 지나고 그래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거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이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은요. 이거하고 똑같은 대문자 f'C가 반드시 A하고 B 사이에서 존재합니다가 평균값 정리인데 대문자 F가 뭡니까? 소문자 F를 적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문자 F'C가 뭐예요? 그렇죠. 이게 소문자 FC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인 대문자 fx를 통한 평균값 정리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언제나
연속인 경우에 쓸 수가 있어요. 연속인 경우에. 함수 fx가 연속인 경우에. 그러니까 함수 fx가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지만 연속이야. 연속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a부터 b까지를 적분을 할 거야.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양변을 곱하게 되면 이거죠.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b-a의 fc가 되는 게 있다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x축이라고 쌤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언제나 이렇게 생긴 곡선의 넓이라고 기하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예요. 이거하고 지금 b-a의 fc하고 똑같다는 게 있는지를 보는 건데 b-a는 뭐냐면요. 요 밑변의 길이죠. 그럼 fc는 뭡니까? 이것은 함수값입니다. 근데 현재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값 fx는 가장 클 때 최대값을 여기라고 놓고요. 가장 작을 최소값을 여기라고 놓으면은 언제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의 기하학적 의미는 자, 이 빨간색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한 다시 말하면 최소값 곱하기 b-a라고 하는 요 아래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언제나 클 수밖에 뭐 크거나 같게 되는데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최대값의 b-a를 곱한 값보다는 언제나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뭐야. 이게 아니라. sorry.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빨간색 넓이는, 이 곡선의 넓이는 최소값 곱하기 이거랑 최대값 곱하기 이거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직사각형 넓이랑 커다란 직사각형 넓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그런데 양변을 b-a로 나누면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 싶은 b-a분의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다는 것을 당연히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반드시 fc 다시 말하면 a하고 b 사이에 있는 어떤 c에 대한 함수값인 fc가 반드시 그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등호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상수함수인 거죠. 최대값, 최소값이 똑같을 때 상수함수. 뭐 그런 경우는 역시 그 사이에 양 끝값 제외하더라도 적어단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등호가 없는 경우는 최대값, 최소값이 다를 텐데 그거는 반드시 그 C 값이 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단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명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현학적으로 다루지 말고 방금 이 두 가지 과정, 특히나 평균값 정리는 미분 가능한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는 연속 조건이 필요한 것을 앞에서 여러 차례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자, 다음 시간에 304페이지부터 연습 문제를 푸는데 급수 관련된 문항 계산 문제보다는 훨씬 더 적분과 미분의 관계, 적분과 안에 문자 x가 들어갈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